자, 범죄 횟수입니다. 자, 이 조문도 출제가 잘 되죠.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출지문 보시면 됩니다. 기출지문 많죠. 자, 그래서 조문 갑니다. 자, 3조 1항인데, 자, 수용자의 범죄 횟수는 징역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다 하는 거예요. 일단 끊고 여기서 징역 금고 밑줄짝, 여기까지 밑줄짝. 자, 벌금 들어갑니까? 벌금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금 받은 것은 범죄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 쓰시고 X. 자, 징역 금고라고 했죠. 자,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하시고, 이 징역 금고에는 범죄 횟수에는 실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포함됩니다. 집행유예 받은 것도 범죄 횟수에 포함돼요. 범죄 횟수가 뭐예요? 제 몇 범이래? 초범이래? 재범이래? 별 5개 달았대. 그것을 말합니다. 그 범죄 횟수예요. 그래서 징역 금고 받은 수를, 확정된 수를 범죄 횟수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기에 실형 집행유예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단서입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이 고의로 범한 죄 때문에 다시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죠. 여러분 집행유예 받았으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기처럼 술 먹다가 애들 두들겨 패고 또 그 죄로 입건이 돼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금고 이상이 나오면 짜롭습니다.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또 형을 받고 집행유예 받은 그 옛날 죄, 그 죄의 형을 또 잔형을 또 받아야 돼. 그래서 아주 일이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이 실형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색깔로 해야 되나?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여기까지가 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실효가 되고 다시 깜방 불려가는 거예요.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즉 효력을 잃게 되는데, 근데 그게 뭐래요? 그게 아니고, 그쵸? 아니고, 그게 아니다. 이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났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이 말이야. 실효가 되지 않고 무사히 그 집행유예 기간을 끝냈다. 그러면 그 집행유예는 빠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실효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봅니다. 고의입니다. 과실 아닙니다. 고의로 금고입니다. 자격증자 아닙니다. 벌금 아닙니다.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그게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입니다. 실형을 받았을 때 실효가 되는 거예요. 즉 고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고 무사히 지났다. 그러면 그 기간은 횟수에서 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출제 잘 돼요. 자, 꼭 좀 봐두시고, 자, 그 밑에 형 집행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역시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자, 시행규칙 3조 1항 본문에서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횟수는 횟수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가 이 다음 기간이 지나면 역시 횟수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3년 이상을 받은 자는, 초과받은 자는 몇 년이 지나면 10년입니다. 3년 이하를 받은 자는 5년입니다. 이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그쵸? 집행종료란 말은 출소란 얘기잖아요. 출소받거나 중간에 집행면제대에서 나왔을 때 그 나온 날로부터 10년 또는 5년이 지나면 범죄 횟수에서 뺍니다. 여기만 단서 나와 있는데 그건 시험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숫자를 색깔칠합니다. 자, 됐고요. 자, 밑에 사망입니다. 수용 기록부에 범죄 횟수를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문서에는 이 수용 횟수를 함께 적습니다. 함께 적어 기록하여 그 수용자를 처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요 수용 횟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았듯이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자, 기출 갑니다.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도 횟수에 포함된다? 뺀다니까요. 자, 밑에는 맞아요. 10년 맞습니다. 다 맞아요. 자, 그 밑에 9년 틀렸죠? 그리고 밑에 징역, 금고, 벌금 이상의 형, 벌금 빠지죠? 틀렸습니다. 적용 범위입니다. 자, 이 법은 자, 동그라미 1번 하세요. 어디에 미친다? 구내에 미칩니다. 교정시설, 즉 교도소, 구치소, 구내에 미치고요. 동그라미 2번. 교도관이 수용자를 개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라 했어요. 거기에도 미칩니다. 그러면 교도관이 개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는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검찰 안 가나? 검찰 조사받으러 가야 되잖아. 미길수 같은 경우.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야 되잖아. 다 옆에 교도관이 개호하잖아요. 또 이송할 때. 그쵸? A 교도소에서 B 교도소로 이송 가잖아요. 그쵸? 거기도 교도관이 개호하잖아요. 거기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또 작업. 교도소 내에 있는 작업뿐만 아니고 교도소 외에서도 작업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배울 텐데 그런 작업 등에도 교도관이 개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까지 형집행법이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면 구내에만 미친다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권 존중. 자, 이 법을 집행할 때 수용자 인권은 최대치 존중해야 됩니다. 최소한이 아닙니다. 최대치입니다. 자, 제5조 차별금지. 자, 요거 조문 잘 나와요. 수용자는 자, 봐요. 합리적 이유 없이 마지막 줄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반대 해석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배분적 정의가 숨겨져 있는 말이죠. 자, 갑니다. 여기서 쭉 보시고요. 요 밑에 색깔 칠해진 글씨를 볼게요. 자, 신체입니다. 검색을 할게요. 자, 신체 조건 차별하지 않습니다. 뭐지? 그 인상을 보면 얼굴 짜고 다니는 인생이 있어. 여러분 뭐지? 살인의 추억 아시죠? 설경구 나오는 거 맞나? 아니지. 송강호 나오는 거. 살인의 추억. 거기 향수기 이름 부르면서 그 얼굴에 막 흉터 있는 그 배우 아시죠? 산속에서 삽자루 들고 무덤을 파고 있는데 향수기라고 해가지고 송강호가 말고 송강호 옆에 있는 그 형사가 2단 옆차게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약간 찡그리면서 다니는 그 인상착이 있는 사람들 꽤 있거든? 조금 있거든? 그러니까 인상 짜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패고 다니면 안 돼요. 그치? 괜히 불러서 막 패고 다니면 안 됩니다. 뭐 인상 피고 다니라고 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신체 조건을 안 따져요. 병력이 뭘까? 병력. 군대 병력이 아니고요. 이 병력이라는 것은 한자를 보시면 이 질병자잖아요. 질병. 그리고 내력할 때 력자고요. 그러니까 질병을 앓은 기록입니다. 병력을 이유로 과거에 뭡니까? 홍역을 앓았다든지 암을 앓았다든지 뭐 문둥병이라고 하라 문둥병 지금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문둥병만 환자를 몰아넣은 데가 있었는데 전라남도 고흥에 소록도라고 아세요? 소록도? 그 소록도에 그 문둥병 나병 환자를 모아놓은 곳도 있었어.
근데 그 문득병 그 환자들이 뭐 옛날에는 범죄를 안 저질렀을까?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게 없어졌다 하지만 과거의 질병을 알았다 하여 함부로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혼인 여부, 기혼인지 미혼인지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되겠고, 자, 그 다음이 정치적 의견이죠. 정치적 의견. 참 요즘 보면요. 이 정치적 의견이 이렇게 극하게 좌우가 대립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뭐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그거를 몇 배 능가합니다. 지금 좌파와 우파가. 그러니까 좌파라는 이유로 우파라는 이유로 함부로 차별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이 성적 지향이지. 이건 무슨 뜻일까? 성적 지향. 그 남자들끼리 사귀는 새끼들 있지. 여자들끼리 사귀는 년들 있고. 그쵸? 아, 요즘 보면 그 무슨 축제도 하대? 뭐 서울인가 인천인가 보면 그런 놈들이 하는 축제가 있었어. 대구에서도 한번 했지. 대구에서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홍준표 시장이 막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막 경찰력과 막 대치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지향으로 나는 남자끼리 호모다 레즈비언이다 이런 이유로 그런 놈이 들어왔다고 하여 그런 놈을 이유로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위는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별, 남녀 차별 안 되고요. 종교 차별 안 되고 종교 차별 안 됩니다. 한 사람은 목탁 두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성경책을 읊어 있고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종교 부분은 뒤에 따라 한번 나올 겁니다. 장애 여부. 뭐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시설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일반 교도소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나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되고 신분, 출신 지역, 그렇지? 전라도든 경상도든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국가 차별 안 되고 출신 민족, 용모 이런 것 등을 이유로 함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 뭐 이건 알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신체 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성적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없지? 요 CF 글씨가 없어요. CF 글씨. 여기서 기출된 것이 하나 있는데 요 언어가 있다. 언어. 언어를 왜 적어놨을까? 아, 기출이니까. 19년도 경력 채용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들어간다는 게 우습지 않나? 그쵸? 그러면 언어가 들어간다는 말은 출신 국가 출신 지역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데 민족도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근데 언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여기에서 없다. 나머지는 눈팅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기본 계획 수립을 가죠. 자, 여기 별표가 안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도 별표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없죠? 여기도 없어요. 이건 왜 없을까? 이거는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기출이 없어.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언제 신설되었느냐? 2019년도 5년 됐습니다. 그렇죠? 5년 넘었다는 거죠. 어쨌든 최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기출은 없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됐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출제될 여지는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장관입니다. 밑줄 그시고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 달성하기 위하여 빨간 펜으로 5년 동그라미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밑줄 그시고 의무적입니다. 안 하면 안 되니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5년마다. 자, 숫자 나왔기 때문에 숫자를 색깔 칠하시고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해? 장관이 합니다. 점점 찍으시고 누가 한다 그래요? 소장이 한다 그러면 틀려요. 소장이 이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계획을 짜요. 교정본부장이 짜요. 지금까지 교정본부장 들어온 사람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장관이 짭니다. 장관이 기본 계획을 짠다. 5년마다 짠다. 하는 거 받으시고 자, 그
기본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데 뭐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사망 가자. 역시 사망도 장관이죠. 자, 기본 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원,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라. 협의해서 기본 계획을 짜거나 변경해라 하는 것인데 여기도 의무적입니다. 네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관 기껏해야 임기 몇 년 되겠어요. 조국 같은 사람 임기 한 달 했어. 한 달. 응? 지금 대통령제 5년제에서 장관 2년 했다고 하면 진짜 오래 한 겁니다. 그쵸? 그것도 임명직이잖아요. 잠시 있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괜히 추미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짜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걔가 뭘 알아요? 추미애가 한 게 뭐 있어요? 추미애가 한 게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가서 세뱃돈 받은 세뱃 받은 거 더 있어. 그런 거를 기본 계획이라 쓰고 이거 막 협의 없이 막 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관이라야 보통 임기도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혼자 짜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짜라. 협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부분에 종사하고 그 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짜서 해라 이런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밑에는 수립이지. 요 4항 5항 묶어봐요. 수립인데요. 수립을 하기 위하여는 실태조사, 예측조사를 할 수 있다. 밑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다. 이건 임의적입니다. 그치? 요거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거 조심하시고. 비교하시라고요. 기출 안 됐어요. 근데 뭐 기출 안 됐다고 해서 영영 기출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조문이라서 최근에 신설된 조문이라서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 그것도 어디가 있어? 그것도 형 집행법에 있는 거야. 어디 시행령 시행규칙도 아니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1항 의무적입니다. 3항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4항, 5항은 임의적입니다. 실태조사, 수요예측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거 정리해 두시고. 자,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5조의 3. 법무부 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법원,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협의 기구이기 때문에 협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재량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고요. 자, 2항 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밑줄 그시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기출문제 보면 법무부령 틀렸습니다. 자, 시행령 갑니다. 자, 방금 본 형집행법 5조 3에 따른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 동그라미 12명 거의 비슷한 범죄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구성원 수 하면 보통 위원장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위원장과 별도로 12명 하면 틀리죠. 과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일까? 앞에 가면 요 앞줄 가면 형집행법에서는 장관이 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 마치 그 협의체의 위원장이 장관일 것 같은데 장관이 아니고 차관입니다. 차관 밑줄 그시고. 그래서 어떤 기구가 나오면 위원장이 장관인지 차관인지 소장인지 이런 것들을 꼭 좀 확인해서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나머지 건 됐고요. 자, 그 밑에 규모 및 설비를 갑니다. 자, 신설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신설. 요 신설이 빠지면 틀립니다. 자, 신설하는 앞으로 신축하는 시설은 자, 500명 동그라미.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500명이라는 숫자도 그 UN 피구금자 최후 기준규칙 거기를 반영을 해서
500명이라는 숫자가 들어온 거예요. 300이 아니고 500입니다. 다만 시설의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늘릴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외이고요. 원칙은 500이다. 이 숫자 받으셔야 돼요. 신설일 때 그래요. 자, 그 다음 그 신설하는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 아니면 그 밑에 이항 같은 경우 뭐 기능과 맞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채광, 통풍, 난방 시설 갖춰야 된다. 신설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이 난방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에어컨도 나올 거예요. 근데 옛날 시설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옛날 구닥다리 같은 시설 있지, 수십 년 된 거. 거기는 홍고방 뭐 열댓 명 들어가 있는데 선풍기 한 대 돌고 있습니다. 기온 날씨가 35도, 40도 가면 어떻게 생활하냐고. 근데 신설하는 시설은 에어컨도 있어요. 장관 나와 있네요. 장관은 처우,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 인력 확보 누가 합니까? 장관이 하죠. 우리 채용 인원 수 있지? 어? 아니 그 왜 채용 매년마다 시험 보잖아요. 국가직 시험 또는 승진 시험 볼 때 그 인력을 누가 결정해? 장관이 결정하지. 그래서 소장이 아니라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1항이에요. 신설할 때는 50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네요.